왜 한국인들에게만 이런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심사관에게 화가 난 벨기에 여성이 묻고 있는데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살고 있는 카라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깨지게 된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벨기에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 독일어가 쓰이는 서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벨기에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컸어요.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 등 유럽의 주요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저는 브뤼셀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매료되어 공부하던 중 2학년 때 우리 학교에 한 동양인 유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혜였어요. 사실 처음에 저는 그녀를 무시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몰랐거든요.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 게다가 북한과 전쟁 중인 위험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온 학생이 유럽의 중심 국가인 벨기에, 그것도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웠죠. 분명 기부 입학이나 특별 전형 같은 게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환점은 교수님께서 내주신 팀 프로젝트였어요.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를 비교 분석하는 과제였는데 우연히 지혜와 같은 팀이 되었죠. 지혜가 한국의 경제를 분석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속으로는 비웃었어요. 얼마나 초라한 수치가 나올까 하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조사를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5위권이었어요. IT 강국이었고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우리 벨기에의 필립 국왕께서 태권도 명예 8단을 받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영국으로의 프로젝트 여행에서 왔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지혜는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바로 통과가 되었는데 유럽 시민인 저는 여러 질문을 받아야 했거든요. 화가 난 저는 심사관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인들에게만 이런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요즘 난민 문제도 심각한데. 그때 심사관의 답변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예요. 제가 20년간 입국심사관으로 일하면서 한국인의 불법 체류나 난민 신청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예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89개국이나 됩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구나 그 심사관은 자신이 최근 한국을 다녀왔다며 그곳의 발전상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죠. 저는 너무 궁금해서 지혜에게 한국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남색 여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지혜는 이 여권으로 이미 30개국 이상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대부분 비자 없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 시민인 저도 동남아시아 같은 곳을 가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말이죠. 지혜의 말처럼 한국 여권이 가진 이런 특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후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전쟁 후의 사진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셨죠.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혜와 저는 프로젝트를 위해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함께 여행했어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어디를 가든 지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국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한국 여권을 보면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파리의 한 입국심사관은 BTS 팬이라며 들떠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로마의 한 카페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제가 계산을 하려는데 카운터 직원이 지혜에게 삼성페이 되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저희 벨기에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는데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훨씬 앞서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산장 주인이 지혜의 여권을 보더니 한국 분이세요? 한국 손님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깔끔하고 예의 바른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좋은 인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특별했던 건 제가 중국 유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그들은 매번 비자를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입국 심사대에서도 긴 시간 동안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을 견뎌야 했거든요. 심지어 세계 2위 경제대국 출신인데도 말이에요. 한 번은 중국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더 큰 나라인데 왜 한국 여권이 더 강력할까? 그때 지혜가 해준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 그리고 시민의식.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예요. 이제 저는 이해해요. 한국 여권의 힘은 숫자나 경제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건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까지 한국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열정, 그리고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 여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또 다른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유럽에서 지혜와 여행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가령 호텔 체크인을 할 때였어요. 제 벨기에 여권으로는 숙소 예약 확인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지혜는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모든 게 순식간에 해결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였어요. 파리에서 지혜가 갑자기 여권을 분실했는데 한국 대사관의 대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신고 후 24시간도 안 되어 임시 여권이 발급되었거든요. 게다가 영사관 직원들이 경찰서까지 동행해주면서 모든 처리를 도와줬어요. 반면 제 중국인 친구가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는 처리하는 데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이런 차이가 바로 국가의 시스템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또 기억나는 건 터키 여행 때의 일이에요. 현지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결항되어서 급하게 다른 항공편을 찾아야 했는데 지혜는 한국 여권으로 바로 다른 항공사 티켓으로 교체할 수 있었어요. 비자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태국 비자를 받느라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지혜는 그냥 여권만 들고 공항에서 바로 입국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까다로운 나라들도 한국인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관련 혜택도 놀라웠어요. 제 친구가 급하게 두바이 출장을 가야 했는데 비자 발급 때문에 출장 자체를 포기해야 했거든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이 전 세계 어디든 필요할 때 바로 출장을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미국 비자도 한국인들은 10년짜리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1년이나 3년짜리를 받는데 말이에요. 이건 정말 부러운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이 유럽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세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받는 영사 조력이에요. 24시간 운영되는 영사 콜센터가 있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벨기에도 물론 영사 지원이 있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진 않아요. 이제는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 여권의 가치를 알아요. 단순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숫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신뢰와 혜택들. 이런 것들이 한국 여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파워패스포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 여권 순위를 뜻하는 말인데 한국 여권이 늘 최상위권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신뢰와 노력의 결과라는 걸요. 지난번에 지혜가 재미있는 말을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구신 결과죠. 그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 여권의 힘은 단순한 서류의 힘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요. 그리고 작년에 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입국장에 걸린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곳.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한국이 특별한 거구나.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들, 식당에서 자신의 자리는 직접 정리하고 가는 손님들,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외국인을 도와주는 시민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한국이 전 세계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우리 대학에서 한국학과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어요. 더 많은 벨기에 학생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되길 바라거든요.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좀 길었나요? 하지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권이란 단순한 신분증명서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이자 국민성이자 세계와의 약속이에요. 한국의 여권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저는 벨기에 사람이지만 한국 여권이 부럽네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여권이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부러워요. 한국 여러분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동까치였습니다.